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올백 만점 렛츠고 올레과학의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강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100점 만점을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열공 모드로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공부해 볼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거 다 외울 거야. 모든 내용을 지금 완벽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할 거야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친구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자, 기출 포인트 살펴보고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파생적으로 좀 더 의미를 높여가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포인트 첫 번째는 산과 염기. 산, 넌 누구냐? 염기, 넌 누구냐? 우리 친구는 산성이다. 산성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염기성이래. 가끔씩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산과 염기의 이온화가 있지요. 자, 이온화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물에 녹아서 전기를 띠는 입자로 분리되는 것을 이온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온 음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온 음료라는 건 이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띠는 플러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로 분리되는 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여러 가지 산 그리고 여러 가지 염기들이 있습니다. 종류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과 염기를 지시약을 통해서 산인지 또는 염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천연 지시약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열광 모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산성비야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 산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요. 자,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자, 수소, 이온. 이온이라는 거는 우리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있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은 모두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녹았어. 얘가 녹자마자 전기를 띠는 입자인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수소 이온을 내놨다. 그럼 넌 산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처음에 무슨 색?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놓은 상태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자, 이때 묽은 염산의 적신 실을 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흘려 보내줬어요. 전류를 통해 보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온화가 되죠. 이 묽은 염산이 이온화가 돼서 플러스 띠는 입자와 그리고 마이너스 띠는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자, 그럼 묽은 염산이 뭐를 내놨어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놨습니다. 자, 이때 수소 이온은요,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산성 성분을 만나게 되면, 산의 성질을 갖는 애를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화된다? 네,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수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과 반응해서 붉은색으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수소 이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이 산의 성질, 즉 산의 수용액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신맛이 나요. 그러면 우리 음식 중에서 음식물 중에서 신맛이 나는 거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침 쫙 보이는 조건반사 있죠? 레몬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비타민C 약간 산성을 띠고 있죠. 그리고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왜냐하면 수소 플러스 띠는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였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붉게
자, 붉게 변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금속이나 또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 공통적인 산성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 금속과 반응하면요. 산은 어떤 기체를 나타내느냐? 자,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요.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산의 성질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실험했어요.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을 놓았을 때 수소 이온이 이동이 됐죠. 이렇게 이온될 수 있는 것은 이온화가 된 거예요. 뭐가? 염산이 아까. 자, 염산 HC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과 그리고 뭘로 분리가 된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인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거. 자, 이온화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염화 이온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수소 이온 나와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질산에서 질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요. 아세트산 이온과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나와줘야 되고 황산 이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나와주세요. 탄산 이온과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나와줘야겠죠. 따라서 산은 무슨 이온과 수소 이온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산이라는 것은 음이온만 바꿔지면서 꼭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수소 이온에 의해서 어때요? 산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겠죠. 신맛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것. 이 친구들 때문이고요. 그런데 여기 결합되어 있는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이 친구들 때문이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다양한 산의 각각의 개성은 누구 때문에? 음이온 때문이고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소 이온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산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물에 녹아서 굉장히 많은 수소 이온을 내놓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적은 수소 이온을 내올 거예요. 따라서 우린 이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강산과 약산을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물에서 대부분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을 아주 많이 내놓는 산은 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물에서 일부만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 산은 우리 뭐라고 한다? 약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전기 전도도란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가 잘 통하느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느냐를 보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강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수소이온을 많이 내놨어요. 플러스 T는 양이온을 막 많이 내놨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겠죠. 하지만 이에 반해 약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조금만, 예를 들면 강산은 10개 내놨어. 근데 약산은 2개만 내놨다. 그럼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강산에 비해서 약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전기 전도도 강산은 크다. 하지만 약산은 어떻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강산의 종류에는 염산 많이 들어봤어요. 황산 많이 들어봤고요. 질산, 요 친구들이고 약산에는 아세트산과 탄산 등이 있다. 자, 모형을 보면 지금 염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렇게 다 분리가 됐어요. 강산이죠. 하지만 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가 하나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온화 모형으로도 강산과 약산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들이 우리 세상화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볼 건데 일단 염산 있습니다. 자, 염산은 뭐냐면 염화수소 기체예요. 자, 이쪽으로 뿅 올까요? 자, 주주주주주. 자, 이 친구는 염화수소 기체인데 염화수소 기체는 공기 중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염화수소가 물에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한다?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등등 플라스틱이나 의약품,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황산 볼까요? 자, 진함 황산은 탈수 작용을 한다. 탈수가 뭐예요? 수분을 없애는 작용을 하고요. 질산 같은 경우에는 열과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 보호해줘요. 갈색병에 보관한다는 거. 갈색병 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화장품이 생각이 나죠. 네, 갈색병에 보관한다. 탄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생성된 것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에 들어있고요. 아세트산은 물기에 희석해서 식초로 이용해져. 우리 식초, 사과 식초 막 이런 데 보면은 아세트산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미료, 의약품, 섬유 등을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산들이 실생활에서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염기란 친구 만나봐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이라는 것은 뭐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다. 그럼 염기는 뭐냐? 물에 녹아서, 자, 산이 아니라 수소 이온이 아니라 뭐다?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은 OH-를 써주죠. OH-. 자, 그럼 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자는 어느 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자, 수산화 이온의 확인 실험이에요. 새로운 용어 또 나왔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색변화인데 수산 같은 수용액을 한천 배지의 중앙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전극을 연결하고 이쪽 양쪽 끝부분에 페놀프탈레인,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죠. 자, 그럼 수산화 들으면 이온화돼요. 이온화돼서 나트륨 이온과 양이온이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분리하는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어디로 쪼르르 간다?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엄마 얘가 누구와 만났어요? 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만나요. 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만나게 되면 아이 부끄러워. 자,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색깔이 선생님 지금 판사하고 있는 색깔과 동일한 붉은색을 띠게 되죠. 자, 따라서 플러스 극쪽의 이 부분에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수산화 이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염기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은 똑같아요. 염기성이라고 하죠. 자, 염기성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고 만져보면 미끈거린다 라고 했는데 비눗물, 샴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염기성이에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 염기성의 하나 또 다른 특징이고요. 자, 물에 녹아서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게 하죠. 왜냐하면 음이온이 나왔어요. 전기를 띠는 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산성과 동일하게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자,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번에는 파랗게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기의 성질입니다. 우리 친구들 산과 염기의 특징,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 각각 구분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실험을 살펴볼 건데 재밌는 실험이에요. 암모니아 기체입니다. 우리 NH3라고 하는 이 암모니아 기체인데 암모니아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둥근 플라스크에 담아놓고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트를 장치한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물에 자, 둥근 플라스크에 연결을 해둔 실험 장치예요. 자, 이때 선생님이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트를 쭉 짜주게 되면 여기에 물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된다? 암모니아 수가 되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 물에 녹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 기체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 내부의 압력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 암모니아 수, 액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압력이 다시 낮아지겠죠. 맞나요? 그럼 아랫부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있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둥근 플라스크로 막 이동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암모니아 수가 만나면 이 암모니아란 친구는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갑자기 무슨 색으로? 붉은색 분수를 막 내뿜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선생님 궁금해요. 여기서 궁금한 사실이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선생님, 지금 암모니아에는 OH, 수산화 이온이 없습니다. 자, 수산화 이온이 왜 없어졌죠? 날아갔나? 수산화 이온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염기성이냐 궁금하시죠? 자, 암모니아 자체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암모니아 수가 됐다. 자,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수가 됐다. 이 친구가 물과 만나요. H2O와 만나게 되면 지금 물과 만났죠. 자, 그러면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 다시 얘기하면 암모니아 수가 되면은
수산화 이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염기성이 포함이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은데. 네, 근데 너무 열강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 암모니아수가 되면은 웃지 마세요, 피디님. 자, 암모니아수가 되면은 얘가 염기성을 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체크하셨죠?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무슨 색? 요거와 같은 푸른색을 띠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염기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기의 이온화 또 살펴봐야겠죠. 이온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된다. 수산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이고요. 수산화 이온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산화 칼륨에서 수산화 이온 나와야 되고요. 수산화 암모늄이 암모니아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 나와야 되고요. 칼슘 이온에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 나와줘야 되고요. 마그네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 나와줘야 돼요. 자, 따라서 염기 물질은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 때문에 뿅! 수산화 이온 때문에 이런 염기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염기들이 다른 성질을 갖고 되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염기와 약염기 마찬가지입니다. 산성과 우리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살펴보면 먼저 강염기, 물의 대부분이 이온화여서 수산화 이온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다.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 어떻다? 크다. 자, 근데 약염기는 물에서 일부만 이온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을 어떻게 내놓는다? 적게 내놓는 염기다. 따라서 전기 전도도 어때요? 작게 되는 거죠. 자, 강염기의 종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등이 있고요. 약염기는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 마그네슘 등이 있다. 자, 여기 아래에 이온화 모형을 보면, 자, 지금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이 역시 하나만 분리가 되어 있다. 모형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염기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조회성이 있다. 조회성이라는 거는 여기 공기 중에서 고체예요. 근데 공기 중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자기 스스로 녹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얘기하죠. 조회성이 있고 비누나 세정제 많이 들어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이고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석회수, 우리 석회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있죠? 수산화칼슘이고요. 암모니아 공기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습니다. 암모니아 수 만들기 쉽고요. 비료나 약품 만드는데 사용이 되죠. 하지만 냄새는 굉장히 심하다는 거. 자, 그럼 수산화칼륨은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마찬가지로 조회성을 갖고 있고요. 전지나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염기도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산성이야, 어떤 게 염기성이야,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볼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지시약이에요. 자, 지시약이란 수소이온, 자, 수소이온 예쁘게 써줄 거고요.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이 지시약의 색이 변화되는 물질,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pH를 알아야 돼요. 자, pH라는 거는 포텐셜 하이드로진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죠. pH라는 뭐냐? 용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예요. 수소 이온의 농도다. 그래서 자, 범위는 이 pH 범위는 0에서 14까지 존재해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pH가 0인 건 없고 대부분 1에서 14라고 표시를 해주죠. 자,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pH 표시예요. 자, 0에서 14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간 범위인 7은 중성의 성질, 즉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중성보다 적은 수치 1, 2, 3, 4 등등등등 여기까지는 산성이고요. 그리고 7, 8, 9, 10, 11, 12, 13, 14까지는 염기성을 띠게 된다. 자, 그래서 산성 물질의 경우에는 붉은색에 가까워지고, 예를 들면 염기성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운 색, 계열로 색깔이 변화가 된다. 예를 들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을 만나게 된다. 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성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색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지시약들이 어떻게 색상을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약의 종류는 앞서 살펴봤듯이 빨간색, 우리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살펴봤고요. 페놀프탈린 용액,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 그리고 BTB 용액,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지시약들이 있지요. 자, 먼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뭐를 그렇죠. 여기 2번 빈칸 있네요. 산성, 중성, 그 다음에 여긴 뭘까요? 네, 염기성이죠. 자,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과 반응해서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자, 푸른색으로 변화가 된다. 자, 여기는 그대로 빨간색, 여기도 그대로 빨간색. 다시 얘기하면 산성과 중성에서는 반응 안 하고 염기성과 반응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자, 그런데 파란색 종이 리트머스는 뭐냐? 산성과 반응해서 부끄러워져요. 자,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파란색. 마찬가지로 나머지 파란색을 띈다. 자, 페놀프탈린 용액 가볼까요? 페놀프탈린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 반응 없고요. 그 다음에 중성 반응 없고요. 염기성에서만 반응합니다. 부끄러워져요.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자, 메틸 오렌지 가볼까요? 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는 무슨 색? 빨간색을 띠고요. 중성일 때는 무슨 색? 노란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띠고 있죠. 자, 그럼 BTB 용액 갈까요? 산성일 때는 노란색 띠고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 띠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의 각각의 지시약으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천연 지시약,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시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천연 지시약으로 산과 염기 구별해 볼 거예요. 자, 잘게 썬 붉은 양배추 있죠? 요걸로 우리 지시약을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물을 부은 다음에 가열하면 보라색 용액이 되겠죠. 자, 이 용액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 이 보라색 양초래요. 양배추 물에다가 레몬즙 그리고 식초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변했고 식초도 빨간색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레몬즙과 식초는 무슨 성을 띠고 있다? 네,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런데 비눗물일 때는 무슨 색? 파란색으로 변해요. 자, 비눗물은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염기성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과 반응하면 빨간색이고, 그리고 염기성과 반응하면 파란색이 된다. 자, 그런데 미지의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린 후에 색 변화를 관찰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색으로 됐는지 살펴볼까요? 어떤 색이 됐대요? 자, 뿅, 미지의 용액. 무슨 색이 됐다? 푸른색이 됐대요. 자, 그럼 푸른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성을 띠고 있는 거다? 염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천연지시야 붉은 양배추 말고 또는 검은 쌀 새까만 거 있죠? 검은 쌀 색소할 수 있고, 또 포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또 막 여러 개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이런 검은 쌀이나 포도즙 있죠? 이러한 것들로도 마찬가지로 산성과 염기성 실생활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자. 해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핵심 탐구, 우리 과학의 꽃입니다. 실험이죠. 우리 친구들 실험 과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 문제는 실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험 주시하셔야 돼요. 삼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홈판에 염산, 식초, 수산화, 나트륨, 비눗물, 따라서 여기는 산성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기성 물질을 구별했다는 얘기죠.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야? 염기 파랗게 변하고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반하는 것은 산 빨갛게 변한다. 자, 따라서 빨갛게 변하고 파랗게 변한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페놀프탈린 용액 같은 경우에는 염기에만 반응해서 빨갛게 변화하고요. 그리고 수소기체, 우리 산성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금속과 반응해서 산성의 성질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탄산, 칼슘, 산성과 반응하면 어떻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된다고 아까
있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전기, 전도도 모두 전류가 흘러요. 왜냐면 산성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 전기 띠는 입자 만들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입자를 만들기 때문에 모두 전류가 흐른다.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연달아서 개념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올백 만점 렛츠고로 가는 올레과학 선생님. 자,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